자살 상담에서 위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위험 평가는 네 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가 위험 요인입니다. 위험 평가니까 위험 요인이라 하죠. 위험 요인의 반대말은 보호 요인인지 아시죠? 보호 요인이 반대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 가능성 평가입니다. 자살 가능성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치명성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요? 상담자가 위협을 받을 수 있죠. 상담자가 폭력을 당할 위험입니다. 상담자가 폭력을 당할 위험입니다. 이 자살과 연관된 것은요, 되게 이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살 소동을 벌일 때 되게 이제 타인에게 이러한 자살하고자 하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위협을 가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알려진 자살 위험 특성을 보일 경우, 이거는 이제 자살 징후라고도 하죠. 상담자는 언제나 그 내담자의 자살 위험성을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는 크고 작은 이유로 내담자가 자살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들 때마다 내담자의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살 가능성 평가로 넘어가면요. 자살 가능성을 평가할 때 상담자는 세 가지 변인, 즉 자살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자살 의지, 그 다음에 자살 충동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하라 이 말이에요.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하려는 일시적, 장기적 생각, 의지는 자살하려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일종의 자살 계획이죠. 그 다음에 충동성, 상담자가 미리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충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살 가능성을 평가할 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 생각이죠. 두 번째는 자살 의지죠. 자살 의지는 자살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충동성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자살 가능성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명성 평가입니다. 자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할 때, 높은가의 동그라미요, 상담자는 위험 요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의 내용 또는 빈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살 가능성의 높은 정도를 보는 거죠. 자살 가능성의 높은 정도, 가능성의 높은 정도를 보는 것이 바로 치명성 평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가 폭력을 당할 위험인데요. 폭력이 매우 빈번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폭력을 당할 위험에 대한 평가는 끊어요. 일반적 평가나 배경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적인 측면이라든지 배경 정보, 즉 자살을 하고자 하는 내담자, 자살 생각을 하든 자살 계획을 하든 충동성이 있든 그러한 내담자의 배경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러한 전문가가 폭력을 당할 위험의 평가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자가 폭력을 당할 위험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빈번하다라는 말을 썼고요. 아무튼 이 자살 상담에서 위험에 대한 평가는 이 네 가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의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다양한 수준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면접에 초점 맞추기, 위기 상황 이해하기, 왜곡된 사고 교정하기, 강한 감정에서 거리 두게 하기, 폭력 행사 위협 다루기, 분석에서 문제 해결로 전환하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면접에 초점 맞추기를 보십시오. 1번. 위기 상황에서 내담자는 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감정의 홍수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위기 상황 이해하기, 내담자가 과민한 반응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사실 내담자의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사고 교정하기, 내담자가 어리석거나 자신의 비합리적임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비합리적이라는 자각 자체가 더 많은 좌절을 낳게 되는데요. 그러한 자각이 있었지만 그러한 반응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사고를 교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감정에서 거리 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특정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은 자살 충동을 갖게 하거나 손목을 끊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약물 남용 등의 파괴적인 대처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강한 감정에서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좋습니다. 폭력 행사 위협 다루기입니다. 자, 어떠한 위기 상황은 내담자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칠 만큼 심각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더욱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살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담자가 파괴적인 행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다룰 때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타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분석에서 문제 해결로 전환하기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작업할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분석이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문제 해결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자, 위기 상황에 처한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 상담자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전략이 쭉 나옵니다. 이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우리가 큰 틀로 6가지를 봤잖아요. 그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위기 상담을 볼게요. 자, 위기 상담에서 이제 상담자가 고려해야 될 요인, 상담자 고려 요인입니다. 고려 사항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은 면접의 초점을 맞춰라. 면접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 상황 이해하기. 자, 그 다음에 왜곡된 사고,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 교정하기. 자, 그 다음 강한 감정에서 거리 두게 하기입니다. 내담자의 특정한 강한 감정에서 내담자를 해야 되겠죠? 내담자를 특정한 강한 감정에서 거리 두게 할 것. 자, 그 다음에 폭력 행사 위협을 다루어줘야 됩니다. 폭력 행사에 대한 위협입니다. 폭력 행사에 대한 위협을 다루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문제 분석 후 문제 해결로 전환하기입니다.